이재명 대통령이 국토부 업무보고에서 야당 3선 의원 출신인 이학재 인천공항공사 사장을 공개 질책했습니다. $100짜리를 책갈피로 끼워 해외 밀반출이 가능하냐는 질문에 이 사장이 주로 유해 물질을 검색한다, 세관하고 같이 한다고 설명하자 말을 끊으며 옆으로 세지 말라, 참 말이 기십니다라고 했습니다. 준비 자료를 보려는 이 사장에게 써준 것만 읽지 마시라, 지금 다른 데 가서 노시냐고도 했습니다. 전 국민에 생중계되는 자리에서 앞 정부가 임명한 공기업 사장을 면박 준 것입니다. 이 대통령이 지적한 외화 반출 단속은 기본적으로 세관 업무입니다. 공항 검색은 칼, 흉기 등 승객 안전을 위협하는 물품을 적발하는 것이 주 업무이고 종이인 지폐 자체는 보안 검색 대상이 아니라고 합니다. 대통령 지시대로 승객책을 모두 뒤지려면 검색 지연으로 제때 탑승하지 못하는 상황이 벌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대통령은 입찰 공고조차 안 나온 이집트 공항과 관련한 수요 전망 등을 따지듯 물으며 이 사장을 몰아세우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임기가 3년씩이나 됐는데 업무 파악을 정확하게 하고 있지 않는 느낌이라고 했습니다. 다음 날 이 사장은 조목조목 해명하는 글을 소셜미디어에 올렸습니다. 대통령은 면박을 주고 공기업 사장이 공개 반박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동북아 역사재단 업무 보고에선 역사교육 관련해 환단고기 추종자 논쟁이 있지 않느냐고 했습니다. 환단고기는 고조선 이전의 환국이 최초의 문명이자 유라시아에 걸쳐 방대한 영토를 차지했다고 주장하는 책입니다. 학계에서는 위서, 가짜 책으로 판명난 지 오래입니다. 박지양 이사장이 전문 연구자와 문헌을 중시한다고 하자 이 대통령은 환단고기는 문헌 아니냐, 문헌에 있는 것을 증거라고 하는지 논쟁거리라고 했습니다. 허황한 자료를 놓고 어떻게 역사교육이란 말을 붙일 수 있는지 의아합니다. 이 대통령은 야당 대표 시절 윤석열 정부가 임명한 박 이사장의 파면을 요구했었습니다. 대통령이 부처 업무 보고를 공개하고 기관장이나 정책 문제점을 지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공개된 자리에서 상급자가 하급자를 질책할 때는 지켜야 할 선이 있습니다. 일반 직장에서도 상급자가 모욕적 말로 꾸짖으면 갑질로 징계 대상이 됩니다. 최고 권력자인 대통령이 일선 기관장을 생방송에서 면박하는 모습은 국민 보기에 민망합니다. 만약 앞정부 인사를 내쫓으려는 의도가 있다면 유치한 것입니다. 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15일 여전히 밝혀야 할 의혹이 산더미라면서 2차 특검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재명 정부 출범과 함께 시작된 내란, 김건희 해병대 특검에는 6개월 동안 검사 100여 명 등 500여 명의 수사 인력이 투입됐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미흡하다면서 내년에도 특검을 이어가겠다는 겁니다. 특검까지 할 일인지 모를 관봉권 띠지 분실과 쿠팡 수사 외압 관련 상설 특검도 임명한 상황입니다. 경찰과 검찰을 놔두고 특검으로 모든 것을 해결하겠다는 특검 만능론이라는 비판이 나온 것도 이 때문입니다. 그러나 정부와 민주당은 민주당 인사들도 연루된 통일교 금품수수 의혹과 이를 덮었다는 의혹을 갖고 있는 민중기 특검을 수사하기 위한 특검 요구는 거부하고 있습니다. 민중기 특검은 지난 8월 민주당 인사들이 통일교 측에서 금품을 받았다는 진술을 받아놓고도 국민의힘 관련 부분만 수사를 했습니다. 민주당이 처리했던 특검법은 처음부터 야당을 특검 후보 추천해서 배제했기 때문에 정치 특검 우려가 있었는데 이런 우려가 현실이 된 것입니다. 이제라도 통일교 금품 수수와 민중기 특검의 수사 은폐 문제를 규명해 관련자를 처벌해야 합니다. 특검은 경찰과 검찰이 권력 눈치를 보며 제대로 수사하기 힘든 권력형 비리 사건을 위해 만들어진 제도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특검과 다시 연장하는 2차 특검은 권력이 아닌 야당을 겨냥한 비정상 특검입니다. 여당이 관련된 통일교 특검이야말로 권력에서 독립된 수사가 필요한 분야입니다. 그러나 민주당 원내 부대표는 야당의 특검 요구를 정치 공세로 규정하면서 그것이야말로 특검 만능론 아니냐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특검은 보충적 수사기관이기 때문에 경찰의 수사를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특검 중독에 빠졌다고 해도 지나치지 않을 정권이 자신들이 관련된 사건에 대한 특검 요구에는 특검 만능론이라고 거부한다니 할 말을 잊게 됩니다. 국민의힘 당무감사위원회가 16일 김종혁 전 최고위원에 대해 당원권 정지 2년의 중징계를 내려달라고 당 윤리위원회에 요청했습니다. 친한동훈계로 분류되는 김 전 최고위원은 계엄 사과와 윤 어게인 세력과 단절 등을 요구해 왔는데 이것이 당원 당규 위반이라는 것입니다. 당을 극단적 체제에 비유했다, 장동혁 대표를 모독했다 등이 징계 이유라고 했습니다. 계엄 1년이 넘도록 제대로 된 사과조차 안 하는 당 지도부를 비판했다고 엄벌하겠다는 것입니다. 장동혁 대표가 임명한 2호선 당무감사위원장은 1년 전 당원 게시판 사건을 다시 끄집어내 조사하고 있습니다. 한동훈 전 대표 가족이 당원 게시판에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를 비판하는 글을 올렸다는 의혹입니다. 이 논란으로 국힘 내분이 격화하고 그것이 김건희 특검법과 맞물리며 황당한 계엄을 촉발한 한 원인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를 다시 건드려 당에 이로울 게 없는데도 최근 한 전 대표 가족이 글을 올렸다는 취지로 발표했습니다. 이 위원장은 15일엔 소가 사람을 받아 죽이면 그 소는 돌로 쳐 죽일 것이란 극단적 표현도 썼습니다. 그 다음 날 김종혁 전 최고위원의 중징계를 요구한 것입니다. 장 대표는 윤 전 대통령을 옹호해온 장해찬 전 청년 최고위원을 여의도연구원 부원장으로 발탁했습니다. 장 부원장은 당 변화를 요구하는 국힘 의원들을 배신자라고 공격하고 있습니다. 지금 국힘 지도부는 외연 확장이 아니라 점점 극단으로 치닫는 양상입니다. 국힘 지지율은 20%대 초중반에 갇혀 있습니다. 수도권 중도층 지지율은 10%대에 불과합니다. 민주당의 사법부 겁박, 위헌법률 강행, 부동산 역주행, 통일교 연루 의혹 등에도 국힘이 반사이익은커녕 외면받는 것은 당의 방향 자체가 잘못됐기 때문입니다. 지지율이 이를 증명하는데도 국힘 최고위원은 여론조사 방식이 부정확하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정신승리 수준입니다. 이날 국힘 의원 토론회에서 국힘 소속 인천시장은 지금 민심은 민주당은 불안하다. 그러나 국힘은 더 못 믿겠다. 지지할 수 없다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한 의원은 수도권을 놓고 보면 우리 당은 존립 가능한가 하는 위기의식을 가질 수밖에 없다고도 했습니다. 지금 국힘 지도부처럼 윤 어게인으로 달려가면 당의 존립 위기가 현실화할 것입니다. 한미 당국이 16일 대북 정책 조율 회의를 했는데 북한 담당인 통일부가 불참했습니다. 전날 통일부는 남북회담 등 대북 정책 사안은 통일부가 미국 측과 협의할 예정이라며 사실상 보이콧을 선언했습니다. 16일 통일부는 주한 외교단을 불러 별도 행사를 가졌습니다. 한미 조율에 앞서 한국 통일부와 외교부가 서로 조율도 못하는 행태를 보인 것입니다. 통상 한미 협의는 상호 카운터파트를 통해 이루어집니다. 외교안보는 외교부와 국무부, 국방은 국방부끼리, 정보는 국정원과 CIA가 협의합니다. 그런데 미국에는 통일부에 상응하는 부처가 없습니다. 그래서 외교촌을 통해 통일부가 구체적 내용을 논의해 왔습니다. 북한 문제는 동북아의 외교, 안보, 국방이 전부 얽혀 있습니다. 통일부 담당인 남북대화나 남북교류만 분리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미국도 이를 잘 압니다. 그런데도 통일부는 미국과 직접 협상하겠다며 외교 당국 회의에 불참한 것입니다. 통일부 측은 한미의 대북 공조 회의 자체를 남북 관계 회방꾼으로 인식한다고 합니다. 문재인 정부 시절 외교부 주도로 한미 워킹그룹을 만들었지만 당시 통일부가 북한에 뭘 주려고 하면 이 그룹이 대북 제재를 내세워 방해했다는 것입니다.
북지원에 앞장섰던 전직 통일부 장관 6명은 한미 워킹그룹이 남북관계 개선을 가로막고 제재의 문턱을 높이는 부정적 역할을 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당시 통일부는 북한이 가짜 비핵화 쇼를 하는 것이 명백한데도 유엔 안보리 제재까지 무시하는 대북 지원을 하려 했습니다. 김여정은 한미 워킹그룹에 대해 친미 4대 올감이라고도 했습니다. 통일부의 한미회의 불참은 북한 눈치를 살핀 것입니다. 정동영 통일장관은 취임 직후부터 한미연합연습 조정을 요구했습니다. 남북은 사실상 두 국가라고도 했습니다. 그때마다 위성락 안보실장은 한미훈련은 대북 카드로 고려하지 않는다. 두 국가로는 통일부 아니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9월 유엔 총회 기조연설에서 남북 교류를 앞세운 대북 구상을 발표했는데 위 실장은 사실 이 제안은 통일부에서 나왔다고 밝혔습니다. 정 장관과 위 실장의 엇박자가 계속 노출되고 있습니다. 정 장관은 최근 유엔군 사령부의 비무장지대 출입 허가권 행사를 비판하며 주권 국가로서 체면이 말이 아니다고도 했습니다. 그러자 유엔군 사령부가 17일 비무장지대 출입 통제는 고유 권한이라는 이례적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정 장관이 유엔사와도 충돌하는 것입니다. 정 장관 등은 이른바 자주파, 외교부 출신인 위 실장 등은 동맹파로 불립니다. 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이날 통일부 지지를 밝혔습니다. 자주파, 동맹파 갈등이 여권으로 번지는 양상입니다. 노무현 정부에 이어 이재명 정부에서도 양측 충돌이 벌어진다면 대북 정책과 한미 관계에 문제를 일으킬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침묵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17일 과학 논쟁을 하는데 내 편을 왜 가르냐고 했습니다. 기후에너지환경부 업무 보고에서 원전 정책이 정치 의제처럼 돼버렸다며 한 말입니다. 이 대통령은 우리 사회가 토론도 없이 편먹고 싸우기만 하면서 진실이 아닌 것들이 진실처럼 유통되는 경우가 많다. 참 웃기는 현상이라고도 했습니다. 모두 맞는 말입니다. 그러나 광우병, 사드 배치, 후쿠시마 방류 등 과학에 기반한 토론이 필요할 때마다 괴담을 확대, 재생산하며 정치에 이용해온 것은 민주당과 이재명 대통령입니다. 원전은 우리나라 경제와 국민 생활에 없어선 안 될 존재였고 지금도 국내 총 전력 공급의 30% 이상을 담당합니다. 그런데 이걸 갑자기 없애자고 한 게 민주당과 문재인 정부입니다. 환경단체 등의 요구를 문 정부가 받아들였습니다. 문 전 대통령이 그 근거로 든 것은 완전히 엉터리 숫자들이었고 국민들에겐 문 전 대통령이 원전 재난 영화를 보고 우는 장면이 머리에 남았습니다. 민주당 정부는 7천억 원을 들여 새로 만들다시피 한 원전의 경제성 평가를 조작해 폐쇄하고 이명박 정부의 UAE 바라카 원전 수출을 문제 삼아 양국 간 외교 문제로 비화했습니다. 이 대통령도 2017년 원전 제로화를 추진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원전의 과학적 원리, 안전성은 달라진 것이 없습니다. 이 대통령의 당시 주장도 과학이 아니라 명백한 정치 편가르기 논리였습니다. 이 대통령은 사드 배치 때도 사드 레이더의 전자파는 인체에 치명적이라는 황당한 주장을 했습니다. 민주당 의원 일부는 전자파 밑에서 내 몸이 튀겨질 것 같다고 노래했습니다. 그러나 환경영향평가 결과 사드 전자파는 인체 보호 기준의 530분의 1 수준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대통령은 안전하다고 나왔으니 다행이라고만 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일본 후쿠시마 원전 처리수 방류 때 태평양 연안 국가에 전쟁을 선포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국제원자력기구가 환경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했지만 민주당은 우리 수산물이 방사능에 오염된다고 주장했습니다. 친일 프레임을 만들어 선거에 이용하려는 정치 목적이었습니다. 때문에 어민과 수산물 상인이 큰 피해를 봤습니다.
당 대표이던 이 대통령은 낮에 오염수 규탄 대회를 하고 저녁에 횟집을 찾아 잘 먹었습니다 라고 썼습니다. 과학을 정치에 이용한 대표적 장면 중에 하나입니다. 누가 남의 결점을 지적하는데 정작 본인이 같은 허물을 갖고 있을 때 사돈납말한다고 합니다. 요즘 민주당과 이 대통령 발언을 듣고 있으면 그런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원전뿐 아니라 모든 정책이 과학에 기반해야 한다는 것은 너무도 당연합니다. 대통령이 앞장서 원전에 관한 정치 미신부터 걷어내 주기 바랍니다.